12번 어기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한 이탈 방지. 이탈이라는 말이나 이상 유무 점검해라 이 말 나오면 풍속 기준 얼마였죠? 30이었죠. 예, 30. 자, 설치 수리, 설치, 크레인의 설치, 수리, 해체 이런 작업 하지 말아라고 했던 기준이 뭐였어요? 10이었죠. 10m/s였죠. 15m/s가 타워 크레인 뭐 하지 말아라? 운전하지 말아라. 운전 금지. 그 다음에 30이 있었죠. 30m/s가 금방 나왔던 이탈 또는 이상이라는 말 나오면 30. 35가 답이 되는 경우에는 독해나 뭐였어요? 붕괴. 이 말 나오면 35였습니다. 자,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자는 이야기죠. 지금 문제는 이탈 방지 이거 보고 답이 얼마나 나와야 돼요? 30이라고 나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이 됐습니다. 자, 풍속 30m일 때는 이상, 그 다음에 10m 설치 수리, 그 다음에 15m 운전, 30m면 폭풍 도로에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가 뭐라고요? 독해 붕괴라고 했죠? 35가 나오면 독해 붕괴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13번 가와 나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순간 풍속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얼마요? 금방 앞에 나왔던 거잖아요. 설치 수리 점검 해체는 10이죠. 얼마를 초과하면 운전작업 중지 15죠. 예, 10하고 15를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앞에 문제하고 중복되는 거고요. 풍속에 따른 조치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계 중 양중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자, 우리가 양중기라고 하는 것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기계죠.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기계로서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이동식 크레인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트롤리, 컨베이어, 컨베이어는 운반기계죠. 예, 운반기계가 컨베이어의 역할이죠. 그래서 양중기로 보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간단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다 맞히실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양중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종류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양중기의 종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이동식 크레인 5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리프트의 종류입니다. 이 리프트의 종류가 건설용 리프트가 있고요. 산업용 리프트가 있고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이렇게 4가지로 리프트의 종류가 22년부터 4가지로 구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산업용 리프트가 22년에 추가가 된 건데요. 요 2번 항목이 추가가 됐다는 거. 그래서 리프트 항목이 총 몇 개가 됐다? 4개가 됐다는 겁니다. 자, 4개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승강기는 곤도라 승강기, 이동식 크레인에서 승강기의 종류 5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승객용, 승객 화물용, 화물용, 소형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리프트하고 승강기의 종류는 언제든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기 시험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22년에 또 승강기도 얼마 전에 바뀌었죠. 몇 년 전에 바뀐 내용이라 이 리프트의 종류하고 승강기의 종류하고 구분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중기의 종류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5번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자, 크레인 사용할 때 공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장치의 기능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자, 지금 문제는 답 찾기가 좀 애매하네요. 일반적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서는 엉뚱한 말이 하나 들어와 있으면 쉽게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공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그러면 여기는 공과방지장치라고 했기 때문에 크레인과 관련이 있잖아요.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호장치 이상 유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방호장치도 있잖아요. 방호장치 외 이것들 외에도 과부하 방지장치도 있고 비상정지장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의 이상 유무도 있어야 되지 않나?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그래서 와이어로프.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행행하는 레일의 상태.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크레인은 이동식 크레인이 아니죠. 이동식 크레인이 아니고 이제 천장 크레인 예를 들어볼까요? 천장 크레인 보면 양쪽에 천장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커다란 레일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천장 크레인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때 여기가 주행로의 상측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주행로예요. 이게 주행로. 이게 주행로이고 트롤리가 횡행하는 그랬어요. 여기서 트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화물 매달고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이 트롤리가 횡행하는 이렇게 이걸 횡행이라고 부릅니다. 횡행하는 이 레일의 상태 이것도 점검을 하라는 이야기죠. 주행로 여기가 횡행하는 레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로 무슨 크레인 이렇게 이동식이 아닌 크레인에는 주행로 이런 말들을 쓰죠. 그래서 여기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냥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는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헷갈릴 것 같죠. 그래서 정해졌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3가지로 정해졌습니다. 여기 나온 134. 134가 3가지 밖에 없습니다.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기시험 볼 때는 또 이걸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주 나오는 편에 해당이 되니까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 방제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내의 상측 트롤리가 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동식 크레인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은 이 말이 없는 거죠.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행하는 레일의 상태 이제 이 말은 이동식에는 없으니까 주행로 이런 게 없으니까 16번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권과 방지 장치 있었죠? 주행로 있었죠? 와이로프 있었죠? 압력 방출 장치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면 보일러나 압력용기 이런 데다 사용하는 압력 방출 장치 이렇게 나오면 답을 쉽게 찾는데 앞에 문제가 더 헷갈리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주라 하고 우리가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였고요. 17번 크레인 등 건설 장비에서 가공 전선로 접근 시 안전대책입니다. 이제 전선하고 감전 문제가 있네요. 감전의 위험이 있네요. 안전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좋습니다. 장비의 조립 준비 시부터 가공 전선로에 대한 감전 방지 수단을 강구한다. 좋습니다. 장비 사용 현장의 장애물, 위험물 등을 점검 후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맞습니다. 장비를 가공 전선로 밑에 보관한다. 위에서 뭐 거리하라 했어요? 이격거리를 유지하라 했는데 전선 밑에 보관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 내용에 어긋나는 내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건설 장비, 이런 장비들이 전선과 충전 전로하고 접촉돼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니까 이제 기계에다가도 접지를 하죠. 기계에다가 접지를 하고 감신을 배치하고 방책을 설치하고 전로 이설이 가능하면 전로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안전수단으로서 대책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격거리, 접근 한계거리 유지, 전원용 방호구, 울타리, 감신 배치 이런 것들이 안전대책이다. 4번은 위험한 조건이 되겠죠. 18번입니다.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에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는 자 여기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양중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와이어로프가. 그럼 양중기는 주로 뭘 사용하는 겁니까? 화물을 인양하는 거죠. 화물을 인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면 얼마? 10, 화물이면 5, 기타 4, 훅 샤클은 3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훅 샤클, 훅이나 샤클 이런 것들은 3이고요. 4가 기타의 경우죠. 기타의 경우가 3이다. 화물일 때는 5죠. 양중기는 주가 화물이기 때문에 5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화물을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확실하게 5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양중기에는 또 승강기도 있잖아요. 승강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승강기는 사람이 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전율이 10입니다. 자, 근로자가 탑승하는 때는 10이란 이야기죠. 사람이면 10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9번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기계기구입니다. 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기계기구는 기계기구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기로 했죠? 양중기에 프레스 싣고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서 양중기라 하면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프레스라 하면 프레스를 포함해서 전단기, 절곡기, 성형기, 사출 성형기를 말하죠. 그 다음에 고소 작업대. 자, 기는 기계톱이라고 했었는데 개정으로 빠졌습니다. 자, 기계톱이 빠졌습니다. 기계톱 빠졌고 잡을 압으로 보자.
그래서 압력 용기, 롤러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계토 빠졌습니다. 기계토 빠진 거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16일 개정되는 법에는 빠져 있습니다. 기계토 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지 않습니까? 안전 인증 받는 기계,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 다 안전 인증 대상 기계죠. 다 안전 인증 대상 기계예요.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고소 작업대까지 들어와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 하는 경우에?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그랬어요. 자, 고소 작업대는 어쩔 때요? 고소 작업대를 제작을 할 때 인증을 받는 거고요. 설치 이전한다는 말의 의미는 작업대는 이 작업하다가 이동하잖아요. 자리를 이동하는데 그때마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설치 이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이렇게 이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이렇게 수시로 이동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일 때 설치하거나 또는 잘 사용하다가 이전을 했을 때는 다시 인증을 받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은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고소 작업 때는 그렇게 하면 매번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주로 고정해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위치가 변경이 되거나 다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중요하죠.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이때마다 안전인증을 받아라 하는 것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는 고정 형태의 기계 기구일 때이다. 고소작업은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답 4번. 자, 20번입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지지죠. 지지하는 다일기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얼마냐. 화물이니까 와이어로프 얼마입니까? 5죠. 네,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시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에 설치된 방호장치와 거리가 크레인에 있는 방호장치가 거리가 먼 거. 공기정화장치. 요건 공기정화장치는 국소배기 장치 있죠. 네. 국소배기 장치. 국소배기 장치 후드가 있고요. 덕트가 있고요. 덕트에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가 되고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가 되고 여기에 이제 송풍기가 있겠죠. 배풍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빨아들여서 유해 물질을 빨아들여서 내보내서 안전하게 공기정화시켜서 내보낸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기정화장치 국소배기 장치에 들어갑니다. 비상정지, 제동장치, 공가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 이런 것들이 다 크레인에 들어가 있는 안전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엉뚱한 공기정화장치가 들어가 있네요. 22번 항타기 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 절단하중이 100톤이랍니다. 최대 하중은 얼마냐? 안전율 아냐 물어보는 문제죠. 안전율. 항타기 항발기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얼마입니까? 5입니다. 5. 자, 안전율이 5인데 절단하중이 어디예요? 분자예요? 분모예요? 분자입니다. 절단하중, 파기하중이 항상 어디다?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100톤이랍니다. 근데 이 값을 안전율이 5가 되게끔 하려면 여기 값이 얼마야 되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20일 때 20이 되면 안전율이 5가 되죠. 그래서 100을 5로 나눈다 생각하면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리만 바꾸면 값은 2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톤입니다. 안전율을 알고 있냐? 문제에서 안전율이 안 주어졌지만 항타기 항발기에 사용하는 안전율 5죠. 항타기 항발기에서는 이제 추를 들어 올리니까 물건이잖아요.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게 항타기가 사람 들어 올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들어 올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율 기본적으로 5로 적용을 합니다. 23번. 항타기 항발기에 사용된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얼마냐? 방금 말했던 안전율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5입니다. 중복된 내용이고 여기서 한번 읽어볼 만한 게 2번입니다. 더룰의 위치.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 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더룰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 폭의 15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15배. 그래서 이제 항타기가
여기 드럼이고요. 이 드럼 폭, 이 드럼 있죠? 이 드럼 폭, 이 폭의 15배. 여 첫 번째 도르래까지가. 이 첫 번째 도르래까지가 15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항타기가 줄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 마스트가 있고요. 마스트가 있고, 이 와이어를 감았다, 여기 드럼이죠. 와이어풀로 감았다 풀었다 하는 거. 여러분들 현장에서 항타기 사용하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가 드럼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드럼이 있다. 이 드럼에 와이어가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아 올려, 도르래를 통해서 감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거리를 말합니다. 이 드럼 폭의 15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배라는 수치도 봐놓으세요. 첫 번째 도르래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 폭의 몇 배 이상으로 한다? 15배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4번입니다. 항타기, 항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해 방지를 위해 시설, 가설물 등에 설치할 때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내력을 보강해야 된다. 좋은 말 같습니다. 와이러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와이러프는 사용 제한 조건이 와이러프 한 가닥 소선이 몇 퍼센트 끊어진 거 10% 이상 절단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지름의 감소가 7% 초과하면 사용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안전계수가 4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권상용 와이어로프, 항타기 항발기 와이어로프 얼마라고요? 안전율 5입니다. 4가 틀렸습니다. 계속 안전율 5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여기서의 와이어로프 사용 제한 조건도 일반 와이어로프 사용 제한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10%, 7%. 두 가지 쓰고 끊어진 게 10%, 지름이 7%죠. 체인은요. 체인은 지름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이어로프하고 와이어로프의 이 10%하고 10%는 뭐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하고 지름은 여기서는 7%예요. 근데 체인은 뭐 갖고 이야기해요? 체인의 사용 제한권을 이야기할 때는 지름 단면, 그 다음에 길이에요. 길이. 체인의 길이가 또 지름의 단면이 여가 10%. 지름이 10% 이상 감소한 거. 또 길이가 5% 이상 늘어난 거죠. 네, 체인의 길이가 5%가 기준입니다. 그래 헷갈리더라 이 말이에요. 10%, 7%가 헷갈린다. 체인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전계수 5입니다. 25번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이음매가 없는 것. 와이어로프니까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꼬인 것, 열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여기서는 사용 금지 기준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7% 초과한 거 맞죠? 지름이니까. 지름은 7% 맞네. 꼬인 거 사용하지 말죠. 열 전기 충격에 손상받은 거 안 되죠. 이음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음매가 있는 거 사용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어서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 이음매가 없는 것은 쓸 수 있죠. 예, 1번입니다. 예,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자, 와이어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와이어로프 끊어진 거 소선의 수가 10%가 기준이다.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꼬인 거, 변형, 부식된 거, 열 전기에 충격받은 거 이런 것들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설 관련된 문제풀이였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건설 문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